384쪽. 예, 가장 중요한 건 정의죠, 정의. 예, 원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컴파스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죠? 예, 컴파스로 그려봤는데, 우리가 원 하기 전에 점 1학기 기말 때 점과좌표, 직선형용설 했잖아요. 이게 누적해서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원이면 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따 풀다 보면 알겠지만 직선 내용도 나오고 점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 누적해서 기말고사 했던 뭐 중선 정리니 이런 것들 다 또 나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너무 했다고 확 잊어버리면 안 돼.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네, 얘가 많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뭘로 보서 피타고라 정리로 구했잖아. 그지? 예. 네, 거기다 표현 만져요. 얘가 R. 이런 상황이고,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그래서 이거 양변을 제곱을 하면 요게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 두 점 사이의 거리. 생의 모양이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다. 거리가 일정하다. 상수. 당연히 양수이겠죠? 원의 방정식이려면. 네. 그래서 바보가 나오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원점인 경우에는 얘가 빵빵이니까 x제곱, y제곱은 r제곱 되겠죠.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형태입니다. r,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저런 모양이 표준형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그 385쪽 그냥 한 장만 넘겨요. 그건 해설이가 필요 없고 그냥 넘기시면 이제 1페이지가 384가 요 표준형, 그 옆페이지 385쪽이 일반형. 일반형은 뭐냐? 그냥 전개한 거야. 완전 제곱식을 전개한 거야. 얘를 전개하면 2차 식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건 이거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 직선의 1학기 때 그 직선의 방식도 주로 이렇게 썼잖아요. 대부분 이렇게지? 대부분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때가 있었죠. 이렇게 쓸 때가 있잖아요. 언제 이렇게 썼어요? 이거 뭐 할 때 이렇게 써요? 언제 이걸 써요? 직선에서. 대부분 이렇게 쓰는데 가끔 이렇게 쓸 때가 있어. 이렇게 쓸 때가 언제야? 그렇지. 점직거 할 때잖아. 점직거. 제곱과 직선 사이 거리 할 때. 점직거 쓸 때만 우리가 이걸 썼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했고 똑같이 얘는 일반형이라고 불렀죠.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원은 일반형을 거의 안 써요. 얘는 이때로 쓰임새가 있었잖아. 그리고 초반에는 중학교 때는 이걸 대부분 쓰다가 그래도 막판에 내신 구하거나 뭐 할 때 이걸 많이 썼어. 근데 원은 얘를 거의 안 써. 거의 안 써. 얘는 거의 얘만. 거의 99.9%. 99.9%를 다 얘만 쓰고 얘는 거의 안 씁니다. 근데 내가 100%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번 써. 딱 한 번 언제 쓰냐? 내가
안 쓴다의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꼴로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놓지 않는다는 얘기지. 문제를 이렇게 줄 수는 있지. 그럼 왜 이렇게 줬어요? 라고 따질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렇게 놓고 시작해야 되는 경우는 딱 언제냐? 그냥 점 3개 줬을 때. 점 3개 줬어. 이 점을 지나는 원이 뭡니까? 이 점 지나가는 원이 바로 우리가 1학기 기본에서 했던 외심이잖아. 그치? 외심일 때는 내가 이렇게 1,3 적용하면 이것도 제곱해야 되잖아. 전개해야 되니까 그것보다 얘가 계산이 조금 더 빠르다. 근데 나는 여러 가지 기억하기 싫은데요. 얘만 할게요. 해도 큰 지장은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형은 이렇게 3점 줄 때. 즉 3점 줄 때, 즉 뭐 할 때? 외심 찾을 때. 그때만 이걸 쓴다. 그 외에는 다 얘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면 나는 빨리 이렇게 바꿔줘야죠.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기서 일로 가는 형태가 대분이다. 그래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는 게 대분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385쪽에 거기 막 복잡하게 해놨어요. 문자로 된 거는 다 잊어요. 그거 어차피 외울 필요가 없어. 그렇지? 외울 필요 없어. 뭐만 기억해? 다 그 박스에 있지. 2번 박스에서 여기만 기억하면 돼. 0보다 크다만 기억하면 돼. 그렇지? 반지름이다 보니까 0보다 크다. 완전 제곱식 바꿨을 때 여기 마무리 쪽이 0보다 크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넘겨봅시다. 네. 86 마필 특강 첫 번째 2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네, 2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 결과식은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네, 왜냐면 내가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그러면 너무 여러분이 외울 게 많아가지고 이거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요. 필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필요한 건 현재까지는 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만 알고 있으면 얘만 알고 있으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원이구나. 2점 사이 거리구나. R이구나. 일정하구나. 원이구나. 요것만 알았어요. 그럼 얘는 왜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별로 없는 게 봐봐. 2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딱 줬어.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1,0이랑 3,5가 지름의 양끝인 원이래. 지름의 양끝,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3,4로 할게. 그럼 이게 지름의 양끝이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중점이 바로 중심이잖아. 지름이니까.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그림부터 딱 그려. 이걸 보는 순간 이 단원이 도형이잖아. 먼저 1순위는 뭐야? 그림부터 그리라. 그치? 1순위는 뭐라고? 그림부터 그려. 1,0, 3,4. 얘가 중심이구나. 아까 말했잖아. 중심이랑 반지름이 핵심이라니까. 중심이랑 반지름이 핵심이야. 중심 1,0, 3,4니까 얘는 2,2가 중심이네. 반지름은 한 칸 가고 두 칸 가는데 1, 2, 6, 5 비율로 접근해야 되지. 그럼 끝났어. 그 공식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f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이 5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거기에 막 3가지 나왔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중에서 3번째 걸 얘기한 거예요. 증명은 필요 없어요. 알죠? 증명은 뭐야? 필요 없어. 증명 그냥 해줄게. 증명해줄 건데 이 증명을 뭐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은 아니야. 말고 특강이다 보니까 뭐냐, 3번째가 지금 뭐 한 거야? 2점 나오면 중점을 찾았지? 그게 바로 중심이구나. 반지름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순리에 맞고 쉽다. 그 공식을 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근데 증명을 굳이 하자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야. 지름의 양끝이 나왔다. 요 아이디어는 필요해. 지름의 양끝이 딱 나왔어. 이게 x1, y1, x2, y2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이게 지름이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해보면
원주각 중심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다른 점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 있든 간에 90도지? 그지? 90도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90도. 수직이다 그러면 뭘 생각해? 90도면. 90도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기울기. 오늘 좋은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물론 피타 정리를 쓸 수 있지만 그건 걔 생각 아까 복잡할 것 같잖아.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다를 하는 것보다 그냥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게 증명이 1번이야. 그걸 했더니 공식이 그렇게 튀어나왔다. 저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x 빼기 x1 y 빼기 y1 곱하기 x 빼기 x2 y 빼기 y2가 마이너스 1이다를 계산한 게 그 공식이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추천하냐면 그 공식보다 위에 있는 공식보다 얘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렇죠? 왜냐면 그 공식을 맨 있는 박스에 있는 공식을 보면 이게 떠올라요? 아니잖아. 알겠죠? 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즉 수직이다. 이게 여러분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식이다. 그래서 얘를 알아두세요. 차라리 뭔가를 공식을 쓸 거면 얘를 쓰죠. 그렇죠? 얘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거다. 적을 거면 얘를 적어. 그렇지? 거기에 요거 있지. 1번에 여기 있지. 거기다가 표시를 하세요. 여기다가 뭔가 표시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여기 있잖아. 중간에 1번 중간에 여기 있으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싹 다 버려도 돼요. 책이 되게 두꺼운데 뭐 좀 너무 과한 설명들도 있어요. 그런 건 제가 필요 없는 거 다 넘어갈 거예요. 괜히 신문 기사 같은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면 토론 같은 게 있어.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크게 거부감 만들고 너무 이게 뭐냐면 책이 장점은 친절하다. 단점은 과하게 친절하다. 책이 그래. 친절한데 과하게 친절해. 너무 과하게 친절하면 약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책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짧게요. 그렇죠? 옆에 그래서 현재까지 한 내용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내용이 6개가 있어요. 챕터가 6개인데 6개 하면 끝이에요. 6개 하면 숫자다 가면 돼요. 그렇죠? 지금 1번은 문제 2개 하면 1이 끝나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한번 익힌 예를 한번 볼게요. 1번 1의 1 C 3,-2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P 2,1을 지난다. 는 1.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3,-2가 중심이고 P 6,1이 이걸 지난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이렇다 하면 원의 방식 쓰고 시작하면 되죠. 그치? y 플러스 2의 제곱이 요 계산하면 되잖아요. 요거 3, 요거 3, 3을 놓치구나 8이다. 여러분 끝이라 하죠. 판지라.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2번. 제가 개념 익힘 위에 거는 다 풀게요. 알았죠?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변형 문제라든지 발전 문제를 좀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줄게요. 2번 A가 마이너스 4,0을 지나고 그 다음에 B 2,6이 지름의 양 끝이래. 얘가 지름의 양 끝이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공식 벌써 기억나요? 표 안 나죠? 내가 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했으면 됐다 했지만 지름의 양 끝이면 아까 뭐라고? 중점부터 딱 구하라. 4,0 2,0 둘의 중점, 지름이니까 중심이니까 얘 둘 더해서 이러는 마이너스 1,3 이게 중심이잖아. 그치? 중심 말고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해봅시다. 여기 3 증가하고 3 증가했으니까 3 루트이네. 그러면 중심 알았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그다음에 y 빼기 3의 제곱이 18이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변형 문제 그 876의 1번 한번 해보세요. 876의 1번 그 다음에 877의 3 그 다음에 877의 3번 이렇게 한번 두 개 한번 해보세요. 876의 1, 877의 3 교과서 수상 부분이 조금만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책을 사라고 하기 뭐해서 그 부분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384부터 389까지 설명을 했고요. 맨 앞부분은 그냥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지금 이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387쪽에 876의 1, 877의 3 한번 볼까요? 근데 아까도 세실 때 얘기했지만 이 원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시작했지만
점과 좌표, 직선의 방식 내용이 계속 다 누적해서 나와. 이따 하다 보면 중선 정리 나오고 계속 다 누적해서 나와. 그 앞에는 제가 특강에 관해서 잠깐 설명했으니까 그것도 이따가 영상 올려줄 테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원이랑 순혈조합 특강이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거 해놔야 돼요. 커리큘럼이랑 자세한 거 제가 영상에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1번을 보시면 A가 1,3 B가 5,1에 대하여 A, B를 3대2로 외분한다. 그러면 요점이 있고 요점이 있는데 3대2로 외분하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라는 얘기는 이렇게는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같으면 되죠? 이해돼? 그치? 1,3 1,3이 이 정도 있지? 2,1은 이 정도 있어? 그럼 지금 이게 A고 B인데 내려온 만큼 더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이 점을 C라고 한대. 그럼 아까 말했지 1,3, 2,1이야. 그러면 비율 그대로 가라는 거지. 이렇게 비율 그대로. 외부적 공식 써도 돼요. 그치? 1,3, 2,1이니까 얘는 한 칸 가고 마이너스 2칸 줄었어. 그치? 한 칸하고 두 칸 줄었어. 한 칸하고 두 칸 줄었어. 얘가 2,1, 얘가 1,3이니까 한 칸, x는 한 칸 늘어나고 y는 두 칸 줄었지. 한 칸 늘어나고 두 칸 줄고, 한 칸 늘어나고 두 칸 줄고. 한 칸 늘어났으니까 x는 3이야. 얘는 두 칸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한 칸 늘었으니까 4고. 그래서 두 칸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고. 이해돼? 그래서 C라는 점을 이렇게 구하면 되고,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게 중심이네? 이게 중심이지. 왜? 이런 원이 될 테니까. 둘의 중점이 중심이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2다. 보시면 되겠죠. 변형 문제지만 그렇게 빡센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877의 3. 중심이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이래. 중심이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대.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대. 중심이.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는 2,9일 거고 하나는 4,5일 거야. 이해돼요? 그럼 중심을 모르니까 나는 t, 2t 플러스 1 위에 있다는 거 한 문자로 딱 놓고 풀면 되죠. 이 거리가 같다. 이게 반지입니다. 풀면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t 빼기 2의 제곱 2t 플러스 1 빼기 9의 제곱이 t 빼기 4의 제곱 2t 플러스 1 빼기 5의 제곱. 이거 우리 기말고사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외심 이런 거 할 때도 얘기했죠. 거리 같다 할 때 t제곱, t제곱, 2t제곱, 2t제곱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지? 1차항이랑 상수항만 계산하면 된다고. 그렇죠? 네, 요거만 계산할게요. 여기 요거는 빼기 4니까 그것만 계산하고. 여기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4t 플러스 4. t제곱은 없어질 거니까 안 써도 된다고. 2배의 요놈 빼기 2, 8, 16이니까 32t 플러스 64.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네. 밑에 빼기 8t 플러스 16 빼기 8과 16t 플러스 16.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러면 계산 천천히 해. 어차피 계산 복잡하게 하는 문제들 있잖아. 68은 얘는 24t 32 넘기면 12t 68, 30 빼면 36인가? 그래서 t는 3이야. 그러면 중심은 3 대입하면 1,7이네. 원의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반지름도 구해야 돼. 반지름도 구해야 돼. 3인 거 뭐 여기 같은 여기부터 아무데나 넣으면 되지. 여기다 넣을게. 그러면 2의 제곱 그 다음에 2t 빼기 8이니까 3 넣으면 여기서 2의 제곱 5네. 반지름은 루트 5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은 중심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이랑 반지름. 핵심 포인트가 중심이랑 반지름이다. 그렇죠? 중심이랑 반지름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개념 익힘 2번. 일반형.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형은 웬만하면 쓸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형에서 뭐만 쓴다 그랬어요? 2번에 2번. 이렇게 그냥 3점 줄 때만 쓴다 그랬죠? 그냥 3점 던져줄 때만 쓴다. 그 외에 99% 정도는 다 표준형을 쓸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시험에 임박해서 얘도 일반형에 대입하지 않고 그냥 표준형에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 너희가 그냥 이런 데다 넣고 풀 수도 있어. 그렇다고 내가 뭐라고 안 할까? 하나라도 확실히 기억하는 게 좋아요. 뭐 이것저것 뭐 어설프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를 확실히 기억하는 게 좋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산이 확 어려워지거나 뭐 복잡해지거나 하진 않아. 대신 1순위가 뭐라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림을 그리면 이 해설처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해. 아니 100% 무조건 간단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간단한 경우들이 꽤 있어. 그렇지? 그래서 팀의 1번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쟤를 빨리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라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줘. 그래서 x 빼기 a의 제곱 빼기 a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3의 제곱 빼기 9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라고.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9. 그지? 네. 근데 얘가 뭐래? 중심이 4,B래잖아. 그러니까 얘가 4고 얘가 3이겠죠. 그지? 반지름은 얘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A는 4, B는 3, 그 다음 반지름은 여기 4로 신유리가 보니까 R은 5구나. 그러면 돼요. 2번은 0,1, 1,0, 그 다음에 2,1을 지난다. 이렇게 세 점을 지난 원을 구하려는데 이거 물론 내가 이 책에서는 약간 강요하고 있어. 이 일반형에 넣어야 계산이 좀 쉬울 거다라는 걸 강요하고 있지만 이렇게 굳이 안 따라가도 된다. 그냥 표준형에 넣어서 계산해도 된다. 근데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1순위가 뭐라고? 1순위는 그림이라고. 도형이니까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려보면 생각보다 매우 쉽게 끝나. 허무하게 그냥 끝나. 봐, 0,1, 1,0, 2,1이야. 이 세 점을 지난대. 근데 말했잖아. 세 점이 주어졌다는 건 뭐야? 이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90도네? 이게 중심이네? 끝났네. 중심은 뭐야? 0,1, 2,1이니까 중심은 1,1이지? 반지름은 얼마야? 1이네. 끝났잖아. 그림 그려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중심은 1,1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됐어요? 이렇게 해결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1순위다. 그림이 1순위다. 그림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너희가 나중에 고2가 됐든 고3이 됐든 아니면 수리 논술을 하든 뭐가 됐든 그림 뭐 말로 정확하게 나와. 논술을 하면 이 정도가 지문이야. 지문이 이 정도 주어진다고. 뭔가 졸립잖아. 근데 이걸 다 읽고 국어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 국어 영역을 지금 공부하니까 쉬울 것 같지만 하고 이만큼의 지문이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지금은 국어 시험 보면 수학 지문도 있고 예술 지문도 있고 음악 지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국어 지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제 전환이 되지. 근데 이만큼이 수학 지문이야. 그리고 처음 보는 내용이야. 그러면 내가 이걸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가 한눈에 딱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가 편할 수 있고. 밑에 879의 1번 한번 해보세요. 아, 이제 또 환자가 발생했어요. 또 졸립 정정. 넓이를 이동분한다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죠. 우리 이번 기말에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넓이를 이등분한다. 우리 저번 토요일에 풀어봤잖아요. 넓이 이등분하는 거. 넓이 이등.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면 뭘 지나대요? 중심을 지나야죠. 아, 그거를 이 주어진 용어를 우리가 풀기 위한 용어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핵심이죠. 중심을 통과한다는 이 핵심 키워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원의 넓이를, 이 넓이를 이등분하든 둘레를 이등분하든 다 중심을 지나가야지. 곡선이 아니잖아. 곡선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곡선이면 요점이지만 내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 곡선이면. 근데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밖에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안 할 거란 말이야. 곡선도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안 할 거라니까. 직선이니까 중심 통과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지? 뭐 공통적인 내용은 뭐야? 다 뭘로 바꾼다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어떻게? 표준형으로. 그래서 내가 표준형만 강조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중심을 알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빼기 a제곱 a제곱 2a 빼기 9는 0. 방학 동안에는 좀 최대한 자세히 다 다루면서 넘어갈 거야. 학기 중에는 이제 한 달 정도인가 후에 바로 시험이야. 근데 중간에 추석도 있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할 날들이 많지 않아서 학기 중에는 또 여러 가지 교재를 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개념 설명 좀 잘 보시고 다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 중심을 지난다. a,a를 누가 지난다? 얘가 지난다. 그럼 대입하면 되지? a는 2a 빼기 2. a가 2네. 아,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여기다 1을 넣으면 12, 4, 9, 25 이렇게 된다.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보세요. 당장 무슨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응? 흐름으로 가는 걸 봐야지. 뭐 한다고? 표준형으로 바꾼다. 대부분의 문제는 아까 말했잖아. 99%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시작이라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일단 기본이. 그러면 뭔가 대부분의 뭔가가 보여. 그 다음에 그림. 표준 바꾸고 그 다음에 그림. 이 두 가지만 알려줘도 원은 대부분 풀린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1이에요. 6개 챕터가 있다 했지 1챕터가 끝났어요. 두 번째 챕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끝이야. 그 첫 페이지가 끝이에요. 그냥. 네, 여러 가지 방정식. 좌표 축에 하나는 축에 접한다. 두 번째는 아폴로니우스의 원. 네,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좌표 축에 접하는 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좌표 축에 접하는 거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 먼저 X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건 애들이 결국은 X축에 접하니까 이것만 생각해. 얘가 아니라 여기도 있다니까.
딱 두 가지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위, 아래. 좌하고. 그렇지? Y축에 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Y축에 접하는 것도 여기, 여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답을 하나만 딱 쓰지 말고 문제에서 몇 사분면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양쪽 다 있을 수 있다. 상하, 좌우 다 있을 수 있다. 한 가지가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X축에 접할 때 A, B라고 하면 이 B라는 게 반지름이 되는데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비좌표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얘가 B제곱인데 B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요 놈은 뿔마가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접할 때는 A, B 이거 똑같이 얘는 A제곱이지 이게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뿔마가 가능하다. 두 가지가 가능하다 라는 거야. 그렇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세 번째 X축과 Y축이 모두 접하는 건 거기 네 가지를 써놨어요. 그려놨어.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그려놨는데 우리는 뭘로 생각해내면 얘는 얘랑 똑같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얘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치? 아, 여기 있으면 1, 3, 4분면에 있구나. 여기 있으면 2, 4, 4분면에 있구나. 아무 말이 없으면 요거랑 같이 생각을 좀 해뒀으면 좋겠다. 그림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만 언급해 주시면 되죠. 그죠? 그림 다 나와 있어서 그림을 새로 그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딱 표시를 합시다. X축,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잘 표시하면 되죠. 박스 가장 밑에 나와 있죠. 네.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예시들마다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하면 또 힘드니까 걔를 먼저 봅시다. 거기에 1번, 개념 1번. 네. 점 4,0에서 X축이 접한대. 4,0에서 X축이 접한대. 그 다음에 0,2를 지나간대. 이건 접하는 거고 얘는 지나가는 거야. 이것도 접하는 게 아니야. 얘는 지나가는 거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4,0에서 X축이 접하고, 그러니까 위밖에 안 되지, 아래는 안 되잖아. 그럼 얘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여기 접하니까 똑바로 올라가도 되지? 4,B라고 쓰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요 원의 방정식은 내가 뭐라고 여기 접하니까 반지름이 바로 B가 되겠지. 그래서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이 B의 제곱이야. 그치? 그치? 그런데 얘가 뭘 지난다고? 0,1을 치니까 여기다 0, 2 대입하면 되지. 대입. 그러면 B 값이 나오죠. 그치? 0 대입하면 16. 얘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B제곱이면 B제곱도 사라져요. 4B는 20, B는 5. 간단하게 나오죠. B가 5니까 반지름이 25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25파이.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읽을 때 뭐만 좀 조심하는데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고 둘레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만 문제 조건만 좀 꼼꼼하게 읽으세요. 그렇죠? 둘레를 하라고 할 때도 있고 넓이라고 할 때 혼자 마음이 급해가지고 25파이에 18이라고 써서 틀리지 마시고. 그렇지? 두 번째,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한대. 그렇지? 말이 기니까 문제에 맞게 그림을 그려봐요. 그렇죠? 그림을 그려봐.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3,2를 지나면 하나, 둘, 셋, 하나,
줄이니까 여기 있네 3,2는. 네.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대.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대. 중심이 어딘가에 있는데 얘도 지나면서 여기 접해야 된대. x축에 접해야 되니까 대략 뭐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러니까 여기 정도 있으면 되겠다. 그치? 정확한 좌표를 모르니까 아까 것처럼 t, t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잡으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t겠지? 여기 접한다 했습니다. 반지름은 t 플러스 1이겠네.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 상황에 맞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요것도 t 플러스 1에 그럼 원부터 써보면 원은 x 빼기 t의 제곱 y 빼기 t 플러스 1의 제곱은 t 플러스 1의 제곱이야. 네, x축에 접하니까 여기까지 돼? 근데 뭐야? 이게 뭘 지나가고 3,2를 지나간다. 3,2 그냥 풀면 t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네. 둘 다 되면 둘 다 하는 거고 둘 중에 말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빼면 돼. 제곱하면 되지. t의 제곱 6t 9 얘는 1이니까 t의 제곱 2t 플러스 1을 t의 제곱 2t 플러스 1 t제곱 1t제곱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넘겨 t의 제곱 6 2 마이너스 8에다가 5가 마이너스 10t 플러스 9는 제로 t는 1이거나 t는 9야. 예. 그치? t가 1이면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이 4 t가 9면 x 빼기 9의 제곱 y 빼기 10의 제곱이 10의 제곱 되겠죠? 예, 원방구를 생각하니까 끝입니다. 그 밑에 883 한번 해보세요. 883 졸림 사탕 줘요? 나머지 친구들 사탕 줘요? 커피야. 볼까요? 2,1을 지나고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학교 시험에서 그림을 꼭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봐, 너희 이번 기말고사 때 그림이 있었어?
기억 안 나? 벌써 기억 안 나죠? 그림 하나 없었어. 점과좌표 직선의 방식 시험 범위였는데 그림이 하나도 없었어. 집어서 봐봐 시험지. 그림이 없었어. 그럼 광남고도 너희랑 시험 범위가 똑같았는데 그림 몇 개 있었는지 알아? 그림 2개밖에 없었어. 그림을 잘 안 줘. 그림을 너희 보고 그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작년에 보면 원방 들어갔을 때 그림이 많았을 것 같아? 그림 별로 없었다니까? 말로 주고 그림을 너희 보고 그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림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여기 보면 위에는 그림이 없잖아. 해설의 그림이 있는 거지. 얘만 그냥 특별하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됐어. 옆에 보면 우리 풀었던 거 그냥 옆에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 쭉 봐봐. 문제에 그림 없어. 내용에 그림 없고 그냥 뭐 문제 풀 때 여기도 그림 없고 그림이 없어. 그림 없어. 그림이 안 줘. 그림 너희 보고 그리라고 한다. 그림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처럼 다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2,1을 지나고 2,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에 비하여 그러면 막 그림을 안 줬다고 그냥 가정해봐. 2,1을 지나는데 아까 말했잖아. 2,1을 지나는 건 둘째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아까 이런 4가지 형태가 돼야 된다 했어. 그지? 그런데 2,1을 지나려면 요쪽 상황밖에 안 되지. 얘는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이 케이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 얘랑 다 안 돼. 얘밖에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지난다? 그럼 여기는 A,A겠구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 A 제곱. 근데 거기에다 뭐 2,1 대입하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2개가 나오면 원이 2개인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맞아? A가 2개가 나오면 2개인가 보다 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2개 나왔다고 2개가 아니야. 왜? 방금 했잖아. 1,4,5면이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래야 돼.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2개 나왔다고 2개가 아니야. 그렇지? 1,4,5면이잖아. 그러니까 2개 나왔지만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하나만 되는 거고 둘 다 음수다 그러면 없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냥 나왔다고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요걸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렇지? 나왔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야. 확인해봐야 돼. A제곱 4A 플러스 4 A제곱 2A 플러스 1이 A제곱 A제곱 6A 플러스 5는 지금은 그냥 별점 문제치고 친절한 거야. 왜 친절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됐잖아. 근데 너희 기말고사 보면 내가 토요일에 풀어줬잖아. 인수분해 안 되고 더럽게 줬잖아. 학교 시험은 이 인수분해 안 되고 더럽게 줄 거야. 당황하지 마. A가 언제 자연수라고 했어? 그런 적 없잖아. 인수분해가 안 될 거야. 당황하지 말고 더럽게 나왔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안 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근과 계세 관계로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과 계세 관계를 해보자. A가 2개 나왔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했으니까 이거 하나는 A1, A1일 거고 하나는 A2, A2겠지? 중심 사이의 거리는 A1 빼기 A2의 루트 2가 중심 사이의 거리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니까 1대1 루트 2니까 무슨 말 이해돼? 두 근의 차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인수분해 안 되게 준다고 기말고사 봤잖아. 두 원의 넓이 이거는 차공식 쓴 거고 1번은 두 번째는 넓이 합을 A1의 제곱 A2의 제곱 파이야. 얘도 근과 계세 관계로 가는 거야. 그렇지? A1 더하기 A2의 제곱 빼기 2A1 A2 파이로 가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게 줄 거야. 시험에서는. 그렇지? 그러면 근계수로 가는 거야.
차공식 쓰고, 알겠죠? 이렇게 친절하게 안 줄 수 있어. 이건 원본이니까 인수가 되는 거 좋지만. 알겠죠? 네, 390조 아폴로니우스의 원 볼게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뭐냐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을 싹 모아놓은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이건 이제 수학자 이름인데 거리의 비가 내분한다 외분한다가 아니라 그렇지. 내분한다 외분한다가 아니라 거리의 비율이 일정하다 이거야 그냥. 내분점 외분점이 아니야. 근데 물론 풀 때는 내분점 외분점이 쓰이긴 하는데 처음 주어진 거는 제가 그려보겠지만 얘를 이 해설처럼 일일이 다 유도하면 너무 빡세. 처음 보기 3번을 해볼게요. 보기 3번은 A가 1,0, B가 4,0이고 2대 1로 그냥 나누는 점들 다 모아놓으래. 외분이 아니야. 그러면 얘가 0, 1, 2, 3, 4, 5, 6, 7, 8, 뭐 쭉 뭐 이렇게 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정도 해봅시다. 여기가 A, 여기가 B야. 2대 1이니까 어딘지는 모르는데 여기가 2대 1이래. 이 점이. 서술형으로 물어보면 그냥 해야 돼. 서술형 물어보면 AP 대 BP가 2대 1인데 어차피 둘 다 거리는 루트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제곱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AP의 제곱, BP의 제곱이 4대 1이다. 이거 풀 거야. 이렇게 풀겠죠. 그지? 그러면 4. BP는 뭐야? 이거잖아. x 빼기 4의 제곱, y 제곱. 그게 요거지. AP는 이거잖아. x 빼기 1의 제곱, y 제곱. 돼요? 그러면 여기는 4 x제곱 8x 플러스 16 y제곱 x제곱 2x 플러스 1 y제곱 4x제곱 32x 64 4y제곱이 x제곱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3x제곱 빼기 30x 63 3y제곱 계산하다가 하면 다 가. 지금 처음이니까 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서술이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근데 서술이면 어쩔 수 없다. 서술이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최종적인 거 이렇게 됐어. y제곱은 4. 서술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서술이면. 서술이면 이렇게 하라. 근데 서술이면 근데 우리는 단답형이거나 객관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그려볼게. 그려봤더니 5,0이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야. 여기 지나는 원이 되겠지? 이런 그지?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봤더니 2대 1이야. 내분점이야. 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6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이야. 그래서 2대 1이지. 여기가 뭐야? 외분점이야. 그래서 객관식일 때 어떻게?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이 따로 풀어야 돼. 바로. 그렇죠?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객관식이 어떻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끝이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쭉 첫 번째 뭐지? 중간에 다른 풀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거기다가 표시를 하세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이 중간에 보면 있죠? 그리고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그렇지? 이게 절대 유도하면 안 돼. 그렇지? 너무 길어. 이 한 번째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이다. 언제 m하고 n이 다르면 그 위에 맨 위에 박스 봐봐. 맨 위에 박스 보면 거기다가 여기 줄을 쳐. m하고 n하고 같으면
M하고 N하고 같으면 두 점인데 거리 같아. 그 얘기는 다 뭐 하는 거야? 수직이 등분선이고 M하고 N하고 다르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무조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아니라 M하고 N하고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눠줘야 돼. M하고 N하고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눠줘야 돼. M하고 N하고 같으면 수직이 등분선이야. 다르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1대1이면 생각해봐.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1대1이야. 1대1이면 일로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지. 똑같은데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쳐? 너랑 거리가 같은데 내가 어차피 어떻게 일로 붙냐고.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지. 그치? 당연히 똑같으면 가운데에서 쭉 그냥 반 갈라야지. 알겠죠? 네, 그거 한번 예시 한번 문제 풀어보셔도 합시다. 392쪽 점이 나타내어지는 도형의 방정식 그거 하고 시작합시다. 393쪽 네, 1번 A가 마이너스 2,0 B가 3,0이야. AP 대 B가 3대 2대. 아까 말했지만 몰랐을 때는 이렇게 유도를 다 하는 거라 해서 알고 나면 뭐라 했어? 내분점, 외분점으로 바로 가라는 거지. 내분점, 외분점 바로 가야 돼. 내분점, 외분점으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1, 0, 1, 2, 3.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내분점은 이게 3대 2니까 내분점 3대 2. 여기가 하나 내분점이지. 내분점. 외분점은 3대 2여야 돼.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여기가 3대 2이려면 요 값만큼을 또 가야 돼. 가고 또 가야 되잖아. 그치? 여기 좀 좁으니까 다시 볼게.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요 값만큼 가고 또 가야 돼. 그게 외분점이야. 여기는 3대 2니까 여기가 내분점. 여기가 5야. 여기가 5. 5회야. 3대 2점. 5만큼 가니까 3에서 5만 가니까 8이야. 8에서 5만 가니까 이게 13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간은 얼마야? 7이지. 왜? 1하고 13의 중간이니까 7. 그치? 그럼 이런 원이 되겠네요. 그치? 이해돼?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극이라는 거죠. 반지름은 6이야. 네, P의 자취는 P의 자취. P의 도형의 방정식은 x 빼기 7의 제곱 y 제곱이 36이다. 됐어요? 네. 2번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2번은 PAB의 삼각형이야. 삼각형. 근데 AB는 상수잖아. 정해져 있지? A랑 B는 정해져 있다니까? 밑변은 정해져 있어. 높이만 최대면 돼. 밑변은 정해져 있고 높이만 최대면 되니까 어디서? 중심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되지. 두 개가 있어. 답이 여기거나 여기야.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P가 여기거나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PAB 아니면 PAB P1, P2 이렇게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2분의 1에 5 곱하기 반지름을 아까 6이었지? 이렇게 가. 이해돼요? 두 개야, 두 개. 반지름은 6이잖아요. 네. 세 번째, 이번에는 각을 물어봤어. PAB의 각이 언제냐? PAB. 그 AB는 고정된 선이야. 그럼 언제 가장 각이 커질까? 접할 때야. 가장 멀어질 때가 접할 때죠. 얘의 최대는 언제? 접할 때. 접할 때가 최대다. 접할 때 AP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여기가 P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구하래. A, P. 그러면 우리는 중심까지 웬만하면 이어버리면 돼. 그래야 피터 정리를 쓰면 되니까.
여기는 7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이건 9야. 반지름 아까 6이라며? 그럼 터 정도를 쓰면 되지. 루트 9의 제곱 빼기 6의 제곱이 바로 AP가 된다. 그래서 루트 40.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해돼요? 예. 여기가 AB는 정해져 있어. 그럼 높이가 최대인 곳을 찾아야 돼. 그러면 요 원이 있으니까 높이가 최대인 중심에서 올라갔을 때가 높이가 가장 높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여기가 5고 반지름은 6이니까 높이가 6이다. 그 밑에 886의 2번만 한번 해보세요. 886의 2번. 그거 하고 쉬었답시다. 자취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자취 문제가 꼭 나올 거야. 그 이야기 중간에서. 먼저 그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얍삽하게 좀 빨리 구하는 걸 좀 알려줄게요. 이게 서술형이 좀 있는 학교라서 얍삽한 것만 또 알면 안 돼서 둘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취에 좀 막막하죠? 높아요?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을 보면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잡아. 원은 요거 위에 점이라며. P가 F만 Y라며. 그러니까 뭐야? 먼저 1단계 자취와 문제 조건에 맞게 식을 세워.
조건에 맞게 식 세우자.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놈은 요놈의 3등분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x 플러스 9, 3분의 y 플러스 6 식을 세워. 이제 조건에 맞게 일단 식을 세워.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막힌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얘를 우리가 원하는 거 무게중심인데 얘가 x, 얘를 y라고 놓는 게 이게 2단계. 그냥 이렇게 놓는 게. 3단계는 뭐냐면 우리는 봐봐 x, y가 우리가 원하는 답은 x, y에 관한 식이잖아. 그치?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x, y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라지 x, y가 필요한 거고 스몰 x, y는 이미 알고 있다니까 얘는 이미 알고 있어. 왜 필요가 없어?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필요 없어. 쓰니 필요가 없어. 그냥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모르고 있으면 필요하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난 얘가 필요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버릴 거야. 필요 없는 걸 버릴 거야. 그래서 얘로 정리해. 필요 없는 문자로 정리해. 없는 문자로 정리해. 정리해서 대입해. 하고 대입. 하면 끝. 그러면 필요 없는 문자로 정리되니까 x는 4x 빼기 9, y는 4y 빼기 6을 필요 없는 문자로 정리했지? 걔를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4x 빼기 9의 제곱, 4y 빼기 6의 제곱이 9야. 근데 1이라고 하려면 x제곱이 1이어야 되잖아, 개수가. 그러니까 양변을 다 9로 나눌 거야.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다 이 안에 3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범위 확인할 거야. 왜? 가끔 얘는 쉬운 문제니까 그냥 원 전체가 답인데 왜 x, y 중에 범위가 없잖아. 아무 멘트가 없지. 근데 이제 너희 시험 문제에서는 원의 일부분만 물어볼 수도 있어. 원의 일부분만 답일 수도 있어. 반쪽짜리 원만 답일 수도 있다. 그래서 범위 확인을 한다. 서술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말했지만 빨리 객관식일 때는 어떻게 풀 거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지. 우리가 원하는 건 원이잖아. 원. 배우는 단원이 원, 직선, 점밖에 안 배웠어. 원, 직선, 점밖에 안 배웠어. 근데 얘가 원이 움직이니까 얘도 원일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얘가 원 위를 팽팽팽 돌고 가니까 무게중심도 원일 것 같아. 얘가 반듯한 놈을 가면 걔 무게중심도 반듯하게 갈 것 같아. 얘 가만히 있으면 얘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점, 직선, 원 셋 중에 하나니까 얘가 빙빙빙 돌고 있으니까 얘도 빙빙빙 돌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럼 원일 것 같아.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해? 중심하고 반지름만 필요해. 중심은 얘 원의 중심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의 무게 중심이 중심이야. 0,0 기존 거의 원의 중심 6,0, 3,6에 무게 중심 하면 돼. 그럼 뭐야? 다 더해서 3 나왔으면 3,2야. 3,2 맞잖아. 반지름은 뭔가 무게중심이니까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얘가 반지름이 3이잖아. 그냥 3으로 나누면 돼. 무게중심 그랬으니까 3으로 나눴잖아. 뭔가 3으로 나누잖아. 뭔가가 좀 더해서. 그래서 반지름도 3으로 나누는 거지. 끝이 3,2 이렇게. 빨리빨리 구한다. 근데 그 바로 위에 걸 봐봐. 886에 위에 걸 보면 중점이지. 중점이면 뭘 하면 돼? 중점이니까 얘는 2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반지름 2로 나누면 돼. 원래 거의 반으로 나누면 돼. 그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빨리빨리. 무게중심이니까 3으로 나누니까 3으로 나누고. 중점, 그 위에 거는 중점이니까 2로 나눌 거야. 그럼 반지름 2로 나누면 돼. 그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위에 거 약속하게 구해본 게 886의 1번.
8빼기 1번은 약속하게 거의 보면 4,4랑 얘는 x제곱 y제곱은 4를 중점을 구하래. 그러면 알았지? 중심은 뭐야? 중심은 0,0이잖아. 0,0이랑 4,4를 중심하면 돼. 0,0이랑 4,4니까 2,2겠네. 2,2가 중심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2짜리잖아? 근데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눌 거잖아. 중점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뭘 더해서 2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현재 반지름이 2였지? 그럼 반지름은 1이 돼. 2로 나눴어요. 끝났어. 그럼 약속하기 빨리 구하는 거야. 그럼 빨리 끝났어. 답이. 그러면 중심 나왔고 반지름은 1. 이게 답이잖아. 도형의 길이 구하랬으니까 반지름이 1이니까 2파이야. 그래서 2파이. 끝났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서술형 나오면 좀 복잡하지만 이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두고 대신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약속하게 빨리빨리 구할 수 있다. 쉬었다가 나머지